에? 우린 반전에 반전! 소름 돋는 반전 스릴러 영화 추천드리겠습니다. 스릴러라는 장르 특성상 무섭거나 잔인하거나 선정적인 장면들이 다소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고요. 잘 걸러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스포일러를 자제하려고 했으나 추천의 이유나 전달하고픈 내용들 때문에 아주 살짝의 스포일러는 포함될 수 있다는 점 이해하시고 영상 봐주시길 바랍니다. 찡긋! 첫 번째 영화는 아이덴티티입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각자의 사정으로 인적이 드문 모텔에 모이게 된 11명의 사람들. 태풍에 의해 차가 고장나버리고 전화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완벽하게 고립된 모텔. 조용히 지나갈 것만 같았던 밤은 피로 얼룩지고 맙니다. 목이 잘린 채 발견된 첫 번째 피해자를 시작으로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죽어나가는데요. 과연 이 모텔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 영화는 꽤나 오래된 영화예요. 2003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2003년이 2030년보다 더 멀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소름. 그 정도로 오래된 영화라서 영상이나 영화의 전개 같은 것들이 좀 옛날 느낌이 나기는 해요. 그래서 영화를 중후반 정도까지 보시면 반전이 뭘까 하고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물론 전 예측을 못했지만 하지만 이 영화는 제가 반전 스릴러라는 영화의 장르에 빠지게 된 시작점이 되는 영화예요. 그만큼 매력적인 영화이고 반전 스릴러 영화계의 조상벌 되는 영화거든요. 대표 반전 영화 식스센스, 유주얼 서스펙트 같은 영화와 늘 같이 언급되는 영화입니다. 반전 스릴러 영화를 좋아하는데 아직 아이덴티티를 안 보셨다고요? 에이, 얼른 가서 보고 오세요. 두 번째 영화는 타임 패러독스입니다.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 폭파 사건으로 뉴욕이 떠들썩합니다. 비밀스러운 조직의 요원에게 폭발범을 막기 위한 마지막 임무가 내려지죠. 그가 임무를 하러 간 곳은 뉴욕의 어느 평범한 바. 그곳에서 바텐더로 일하며 손님으로 온 일명 변종인 존을 만납니다. 이런저런 농담을 하던 중 존은 자신이 살아온 날들이 믿기 힘든 이야기라며 본인 이야기가 최고라는 것에 술병을 걸고 내기를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존의 이야기. 내가 여자였을 때 라며 시작하는 그의 이야기는 충격에 충격을 더하는 이야기들로 이어집니다. 그의 인생 이야기는 어떤 충격과 반전으로 마무리될까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멘붕이라는 걸 겪었어요. 멘탈의 붕괴, 반전의 반전, 충격의 충격, 혼돈의 카오스. 너무 과장하면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시려나요? 이 영화는 반전과 충격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뒤통수뿐만 아니라 앞통수, 옆통수까지 때리는 그런 엄청난 반전 영화입니다. 저는 좋은 역할을 하는 배우가 굉장히 뛰어난 배우인 것 같아요. 연기라는 것 자체가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라서 되게 어려운 건데 이거는 다른 성별을 연기하거든요. 이 배우는 여자 배우잖아요? 근데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 트랜스젠더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여자일 때와 남자일 때의 모습과 느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어색하지가 않아요. 얼굴만 닮았지 목소리부터 행동까지 다른 배우가 연기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배우가 얼마나 노력하고 연습했는지 느껴지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저는 처음에 한 번 봤을 때 솔직히 이해가 조금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 번 더 봤거든요. 전 볼 때마다 늘 같은 부분에서 충격을 먹고 영화 도입부에 나레이션으로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Right. I'll put it a better way. I guess you could say we were born into this job. 이게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이러고 넘겼는데 한 번 더 보면 아직 안 보셨다면 꼭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세 번째 영화는 나를 찾아줘입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닉은 이상한 낌새들과 함께 아내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곧이어 경찰에 신고한 닉은 이상하게도 침착하고 안정되어 보이는데요. 다른 이들에게 부러움을 받으며 이른바 완벽한 결혼 생활을 하던 부부였기에 아내가 실종된 상황에서 사랑하는 남편의 행동이라기엔 닉의 행동은 어딘가 의심스러웠죠. 에이미가 사라진 날은 둘의 결혼 5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집을 수색하던 경찰이 찾아낸 편지 한 장으로 결혼 기념일 이벤트 에이미의 단서 찾기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단서를 찾으면 찾을수록 닉은 점점 에이미를 죽인 범인으로 지목되는데요. 닉은 정말 에이미를 죽인 범인일까요?
에이미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오늘 추천드리는 영화 중에 내용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가장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영화일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스릴러의 거장인 데이빗 핀처 감독의 작품인데요. 그의 작품 중에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소셜 네트워크, 조디악 같은 유명한 작품들이 많아요. 저는 그 중에서 또 다른 반전 영화인 파이트 클럽하고 또 범죄 스릴러 영화인 세븐을 아주 감명 깊게 봤는데요. 그 영화들을 보면서도 충격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 영화들은 아주 치밀하고 긴장감과 몰입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그의 영화들이 완성도가 높고 재밌어서 대중들에게 되게 명작으로 인정받는데요. 이 영화 또한 그의 작품이니까 말할 것도 없겠죠? 저는 이 영화에서 좋았던 부분이 에이미의 행적이 나오는 부분이 저는 제일 좋았는데, 영화의 중반까지는 이제 남편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요. 근데 그거는 약간 제가 다 남편이 된 것처럼 답답했는데, 이제 에이미가 그동안 무엇을 했나가, 그 전에는 무엇을 했나, 이런 게 나오면서 답답함이 뚫리고 이야기에 좀 더 몰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번째 영화는 셔터 아일랜드입니다. 셔터 아일랜드에 있는 정신병원은 폭력성이 높아 위험한 정신병자들을 특별 보호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한 위험 환자가 사라졌다는 소식에 연방보안관 테니 다니에스와 동료 척이 수사를 위해 셔터 아일랜드로 향하죠. 어딘가 깨름칙한 섬의 분위기. 그곳은 탈출할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사라진 환자를 찾기 위해 테디와 척은 섬과 병원을 뒤지고 사람들을 신문하는데요. 이곳에 있는 이들이 뭔가 수상합니다. 진실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점점 위험해지는 테디. 셔터 아일랜드는 도대체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는 걸까요? 들어올 땐 맘대로지만 나갈 땐 아니란다? 꽤나 알려진 영화죠. 이 영화 또한 전 되게 잘 만들어진 영화라고 생각해요. 이 영화는 미스테리 스릴러 느낌이 강한 영화입니다. 주인공인 테디의 입장에서 영화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모두를 의심하며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영상미가 좋다라고 느꼈어요. 테디의 꿈이 나오는 장면이나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들은 밝고 좀 채도가 높아서 마치 동화 같다는 느낌도 들게 하거든요. 물론 그 나오는 장면들은 동화라기보다는 좀 잔혹 동화에 가깝지만, 근데 오히려 그런 잔혹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밝고 채도가 높으니까 이질적이고 더 기묘하고 약간 기괴한 느낌마저 들게 하는 것 같아요. 막 피도 채도가 높고 밝으니까 새빨갛게 막 나오거든요. 다른 모든 반전 영화가 그렇겠지만 이 영화는 특히나 한 번 더 봐야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자체가 연극이기 때문이에요. 그나저나 배우들이 연기를 참 잘해요. 이거는 거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끌고 가는 영화인데요. 몰입감 장난 아닙니다. 저는 마지막 대사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5번째 영화는 인비저블 게스트입니다. 한 남자의 방으로 한 여자가 찾아옵니다. 그녀는 승률 100%에 빛나는 유능한 변호사 버지니아 굿맨입니다. 그녀가 찾아온 남자는 능력 있는 사업가 아드리안이죠. 왜 유능한 변호사가 그의 집까지 찾아왔을까요? 바로 아드리안이 그의 연인 로라를 죽인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재판을 몇 시간 앞둔 상황. 누명을 벗기 위해서 그는 지금부터 버지니아에게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숨김없이 말해야 합니다. 그를 통해 사건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하지만 버지니아가 사건에 대해 더 집요하게 질문할수록 누가 로라를 죽였나가 아닌 왜 로라가 살인의 표적이 되었나의 이야기가 집중되면서 아드리안은 그동안 숨겨왔던 추악함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영화는 초반부터 후반까지 아드리안의 시점에서 모든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드리안이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가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말을 말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가 말하는 대로 믿을 수밖에요. 그래서 버지니아 굿맨이 보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유능한 변호사답게 아드리안에게서 진실을 끌어내는 데 성공을 해요. 근데 이 과정들이 전 되게 흥미롭게 다가왔어요. 처음에 이제 본인에게 유리하게 거짓말을 했다가 변호사는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야 더 유리하게 변호를 해주고 미리 알고 있어야
그걸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캐냈는데 이제 감추고 싶었던 것까지 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저는 그 과정이 되게 흥미롭게 다가왔어요. 근데 영화의 거의 모든 부분이 이제 이야기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렇게 막 스펙타클하거나 막 이런 화면들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영화의 전체적인 느낌 자체가 좀 이렇게 잔잔하고 지루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중반까지는 좀 집중도 잘 안 되고, 하지만 잘 집중해서 넘기신다면 진짜 마지막에 엄청난 뒤통수를 빡 맞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잔잔하면서 이제 강하게 때리니까 방심하고 있다가 제대로 맞았어요. 되게 아프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우린 반전의 반전 스릴러 영화를 추천해드렸는데요. 반전 스릴러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모두 즐겁게 영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천드린 영화 이외에 본인이 아는 정말 재밌는 반전 스릴러 영화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